자, 세포 분열은 크게 이제 두 가지. 사람 몸에 있는 세포 종류가 두 가지라 했지. 어떤 세포 있습니까? 몸을 구성하는 세포, 체세포. 그 다음에 특수 기능을 위해서 만들어진 세포, 생식세포. 이렇게 두 가지가 있다. 그래서 체세포 분열하고 생식세포 분열하고 이렇게 이제 두 가지를 배울 것이다. 이런 얘기야. 알겠지? 그래서 몸을 구성하는 체세포. 자, 니들이 일단 기억을 하고 시작해야 되는 거는 뭐냐니까 체세포 속에는요 염색체가 몇 개 있다. 2개. 자, 체세포 속에는요, 그지? 쌍으로 해가지고, 총 2N, 몇 개? 46개의 염색체가 있다. 두 개 있으면 인간 아니요? 알겠지? 46개가 있다. 알겠지? 그지? 그래서 상동 염색체가 존재한다. 체세포는 무조건 상동이 있어야 한다. 그런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뭐라 세포 분열을 하려면 똑같은 세포 두 개를 만들어야 되니까 처음 있던 곳에서 DNA도 두 배로 복제를 하고 세포 소기관들도 두 배로 복제를 해야 되겠지. 맞지? 좀 더 두 배로 복제를 해야 똑같은 거 두 개를 만들 수 있다 이 말이야. 그지? 자, 그래서 우리가 그지? 간기가 세포 분열을 준비하는 시기입니다. 알겠지? 간기가 뭐라고? 준비기. 그지? 그리고 분열기. 자,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분열기는요, 핵분열과 세포질 분열. 자, 요렇게 이제 진행이 된다. 이 말이거든. 그지? 그래서 봐봐. 일단은요, 간기에, 잡아라, 여기서, 간기에는요, 세포 분열을 준비하는 시기거든. 얘가 지금 분열기가 아니야. 그지? 세포 분열을 뭐 하는 시기? 준비기. 그래서 세포의 크기가 커지고, 자, 제일 중요한 거, 외워야 되는 거는요, DNA량이 두 배로, DNA 복제가 일어났어. 됐지? DNA 복제가 일어났습니다. 복제할 때는요, 아직까지 분열을 시작한 게 아니기 때문에 핵이 있어. 즉, 유전 물질들이 핵 속에서 복제가 일어난다라고 봐주면 돼. 됐지? 그래서 핵이 있어. 알겠지? 핵이 있어. 그래서 염색체가 아직 실처럼 풀어져 있어. 실처럼 풀어져 있습니다. 그 다음, 이제 핵분열이 진행되는데요. 핵분열은 일단 제목을 먼저 기억을 해놔야 돼. 전중후말. 됐지? 헷갈리진 않겠지만 전중후말. 전중후말. 자, 여기에서 봐. 우리가 분열기. 자, 여기 이제 분열기인데 분열기에 들어가면서 염색체를 볼 수 있다라고 했단 말이야. 그러니까 우리가 분열기를 나누는 기준은 뭐냐? 분열기를 나누는 기준. 바로 염색체의 모양과 위치에 따라서 전중후말로 나눈다라고 보면 돼. 알겠어? 염색체의 모양과 위치에 따라서 전중후말로 나눈다. 자, 간단하게 봐봐. 일단 분열이 시작되면 염색체가 만들어져야 되겠지. 됐지? 그래서 전기에 염색체가 생성 됐나? 다시. 전기에 염색체가 생성, 중기에 염색체가 세포 중앙에 배열, 염색체가 세포 중앙에 배열, 후기는 염색 분체가 분리, 말기는 염색체가 다시 풀어져. 어때? 일단 제일 기본은요, 염색체입니다. 전기, 염색체가 나타났다. 중기, 염색체가 중앙에 배열되었다. 후기, 염색 분체가 분리가 된다. 말기,
다 분리가 됐으니까 끝났잖아. 그래서 염색체가 다시 풀어져서 염색사가 된다고. 됐어? 아, 이것들이. 자, 봐. 다시 여기서 그려볼게. 자. 요게요. 빠바바방. 핵이 보이지? 핵이 보이지? 그래서 일반적인 염색체의 상태야. 이렇게 하면요. 요게 간기. 되겠나? 요 간기, 핵 안에 가느다란 실 모양으로 자, 유전물질이 이렇게 퍼져 있는 거야. 이따가 이제 분열기가 됩니다. 이 전기. 그러니까 여기 간기에서는 뭐 한다고? DNA 복제. 물론 DNA만 복제하는 거 아니고 다른 세포 소기관들도 같이 복제하는 거야. 근데 제일 핵심이 DNA입니다. 자, DNA 복제 했는데 여기에서 어떻게 일단 그지 분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핵막이 사라지면서 풀어져 있던 염색사가 이렇게 염색체로 만들어지는 거라고. 염색체로. 인수야. 여기를 봐야지, 여기를. 운동 좀 할까? 좀 딱딱한 거 같고. 손바닥이 너무 아프다. 자, 됐어. 요게 전기 뭐 했다고? 염색사가 염색체로 바뀐 거죠. 염색체가 나타났다고. 맞지? 아, 이거 무슨. 이제 염색체로 나타났습니다. 근데 핵막이나 이런 거는 사라졌겠지. 왜? 막이 필요 없습니다, 지금. 알겠지? 자, 그렇게 하면서 중기가 되면요. 얘들이 나누어지기 쉽도록 세포 중앙에 이렇게 저거 알아서 배열이 되는 거야. 지금 원래는 23쌍이 있어야 되지만 지금 한 쌍만 그려놓은 거야. 그리고 일렬로 쫙 배열이 되면 거기에 뭐가 갖다 붙어? 방추사가 이렇게 갖다 붙는다고 이런 식으로. 됐지? 이게 무슨 기? 중기. 자, 중기는요. 염색체가 어디에? 세포 중앙에 배열 중기. 쉽지? 중앙에 배열 중기. 자, 그런데 이 중기에 세포 중앙이 쫙 배열이 되니까 맞지? 배열이 되니까 염색체들이 저거가 알아서 일렬로 정리가 된 거야. 원래는 46개가 있잖아. 46개가 염색체들이 저거 안 겹치도록 이렇게 막 있는 게 아니고요. 막 겹쳐져 있는 상태로 막 이렇게 지멋대로 이렇게 막 있는 거거든. 아주 복잡하다고. 그러니까 염색체를 관찰하기 상당히 힘들어. 알겠지? 그런데 중기에는 23쌍이 중앙에 이렇게 쫙 배열이 되니까 관찰이 하기가 가장 좋은 시기야. 관찰이 가장 용이한 시기다. 요거는 기억을 하고 용기 아니고요. 용이한 시기다. 근데 단점이 뭐냐? 가장 짧습니다. 기간은. 알겠나? 짧지만 기간은 굉장히 짧습니다. 잠깐 하고 지나가요. 짧지만 관찰이 가장 좋은 시기가 관찰하기에 좋은 시기가 바로 중기다. 왜? 세포 중앙에 배열되어 있으니까 기억을 해야 된다. 세포 중앙에 배열. 그 다음에 방추사에 의해서 뭐가 분리가 된다 했어? 염색체가 분리가 되는데 실제로 얘하고 얘가 떨어지는 거는 뭐가 분리가 된다? 염색 분체가 분리가 되는 거야. 됐어? 염색 분체가 이렇게 자, 뭔지 알겠지? 이렇게 한 개씩 이렇게 끌려갔다고. 됐어?
반반 끌려갔습니다. 그지? 맞지? 끌려갔어. 그래서 후기에는 그지? 염색 분체가 분리가 됩니다. 자, 이제 목표로 하던 그지? 목표로 하던 DNA를 다 분리를 시켰잖아. 그지? 자, 분리를 시켰으니까 이제 다시 그지? 원래의 상태대로 이렇게 이제 되돌아가면 되잖아. 이렇게. 원래의 상태대로 이런 식으로 이제 되돌아가면 되는 거야. 그지? 그래서 염색체가 풀어져 가지고 다시 염색사가 된다. 염색사 실모양으로 풀어지면요. 무조건 보호하는 막은 생겨야 돼. 알겠지? 그래서 말기에는 그지? 염색체가 염색사로 풀어지면서 다시 핵막이 나타난다. 요게 말기입니다. 말기한 다음에 완전히 분리가 되면요. 두 개의 딸세포가 휙휙 만들어진다. 이 말이에요. 휙휙. 맞죠? 자, 요렇게 돼 있습니다. 요렇게 해가지고요. 봐봐. 다시. 전기에는 염색체가 나타났어. 요때 이제 방추사가 나오기 시작합니다. 자, 요거는 자, 부수적인 거니까 방추사 형성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중기에는 중앙에 배열됐지. 배열됐는데 이미 방추사가 부착이 되어 있습니다. 방추사가 부착이 되어 있습니다. 원래 전기에 염색체가 나타나면서 이미 봐봐, 잘 봐, 보이지? 방추사가 쫙 자랐잖아. 자랐기 때문에 중기에 배열되면서는 이미 방추사에 붙어 있는 거야. 그지? 관찰하기 가장 좋은 시기다 나와 있지? 쫙. 하지만 기간은 가장 짧습니다. 쫙. 중기 특징. 중기가 중요하겠지? 피식. 그 다음 후기 분리가 됐습니다. 양극으로 이동하고요. 다 이동하니까 두 개의 핵이 만들어졌지. 염색체가 풀어집니다. 염색체가 풀어지는 말기에 세포질 분열이 시작됩니다. 그러니까 말기가 다 끝나고 세포질 분열이 시작이 아니고요. 그지? 말기가 진행되는 가운데 세포질 분열이 시작이 된다. 자, 그러한 이야기입니다. 그 다음 두 번째, 세포질 분열, 동물과 식물의 세포질 분열의 차이, 이런 거는 굉장히 잘 나오는 거지. 자, 어떤 차이가 있느냐 봐봐. 동물 세포는 어디에서 어디로 좀 말랑말랑하게 생겼지? 말랑말랑하게 생겨가지고 어디에서 어디로? 밖에서 안으로, 바깥쪽에서 안으로 세포질이 어떻게 돼서 짤록하게 이렇게 들어가면서 뚝 끊어지는 거잖아. 그지? 자, 세포질이 함입이 되면서 세포질이 나누어지는 거야. 알겠나? 자, 이거를 우리가 세포질 함입, 요런 말을 세포질 이 안쪽으로 우묵하게 파고 들어가면서 짤록하게 들어가가지고 나누어진다. 동물세포. 그 다음 식물세포는 어디에서? 안에서 밖으로. 봐봐. 안쪽에서 이렇게 먼저 나누어지기 시작했잖아. 맞지? 그지? 그래서 식물세포는요, 안에서 밖으로 뭘 만들었다? 얘를 우리가 세포판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세포판을 형성하면서 세포질이 나누어져. 됐지? 식물세포는요, 안에서 밖으로 세포판 형성이고요. 동물세포는요, 밖에서 안으로 세포질이 함입이 되면서 오목하게 들어가면서 나눠진다. 요거의 가장 큰 차이점은 뭐게? 왜 이런 모양으로 나누어져야 될까? 이유는 동물세포는 말랑말랑하지? 식물세포는 단단하거든. 이유는 단단한 세포벽이 있었어요. 아이? 알겠어? 야야야. 식물세포는, 야, 요 동물세포는 한 겹이지.
식물세포는 한 겹에 바깥쪽에 한 겹이 더 있잖아, 이거. 그지? 그래서 바깥쪽에 단단한 세포벽이 있기 때문에, 얘는 모양 자체가 변할 수가 없어. 그래서 안에서 밖으로 판을 만든단 말이야. 이해하면 돼. 세포벽이 있기 때문입니다. 자, 그리고, 그지? 딸 세포가 지금 2개가 만들어졌지. 자, 2개. 자, 체세포 분열하면요. 자, 체세포, 요거 뒤쪽에 감수 분열 나오지. 자, 뒤에 정리가 되어 있으니까, 그지? 자, 체세포 분열해가지고 지금 2개의 딸세포가 만들어졌는데, 이 2개의 딸세포는요, 모세포하고 유전정보 염색체수 모양이 똑같은 2개의 딸세포를 만든다. 자, 즉 염색체수가 모세포하고 딸세포가 개수가 똑같다고. 몇 개? 지금 체세포 분열이니까 몇 개 있어야 돼? 46개. 얘도 46개고 얘도 46개고 똑같은 개수를 만든다고. 자, 요거는요. 저 뒤에 다시 한 번 더 나올 겁니다. 어쨌든 체세포 분열을 하면, 그지? 모세포도 46개고 딸세포도 46개고 어쨌든 몸을 구성하는 모든 세포는 염색체가 46개라 해야 돼. 알겠나? 이 지금 처음에 배울 때는 굉장히 이게 헷갈린단 말이야. 그래서 몸을 구성하는 세포, 자, 사람 기준으로 몸을 구성하는 세포, 몸에 있는 모든 체세포는 세포 하나당 염색체 몇 개 갖고 있어야 돼? 46개 있어야 돼. 그게 정상입니다. 알겠지? 46개가 아닌 체세포는요, 돌연변이 세포야. 암세포라고. 알겠지? 그지? 자, 그렇게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세포 분열의 결과 몸을 구성하는 세포 수가 많이 늘어났어요. 몸을 구성하는 세포 수가 늘어났어. 그럼 뭐가 일어난다? 결과 생장 잘한다. 맞지? 생장 잘한다. 그 다음에 재생은 뭐고? 도마뱀 꼬리가 다시 자란다. 이런 게 재생이잖아. 그지? 그러니까 우리가 칼에 손을 딱 베었을 때 딱 붙이고 있으면 새살이 돋아나서 붙는 거잖아. 그것도 재생이거든. 알겠지? 그래서 우리가 상처 입었을 때 낫는 것도, 그지? 재생이다. 이런 표현이야. 그지? 체세포 분열 결과 생장과 재생합니다. 자, 그러면 다시 여기 개념 속속 문제 풀어보면서 다시 정리합니다. 자, 풀어봅니다. 감수 분열. 빠방. 얘는요, 생식세포를 나누는 거라서 생식세포 분열이라고도 합니다. 감수 분열, 생식세포 분열. 자, 근데 감수 분열은 생식세포, 즉 정자하고 난자를 만드는 건데, 이 모세포는 체세포다. 생식세포는 분열을 하지 않는다. 알겠지? 그러니까 체세포 분열은 체세포가 나누어져서 또 다른 체세포를 만드는 거고, 감수 분열은 체세포가 2번에 걸쳐서 분열을 해서 4개의 생식세포를 만드는 거야. 됐어? 생식세포를 만든다. 자, 체세포하고 생식세포하고 가장 큰 차이점은 뭐겠노? 염색체 수야. 체세포는 염색체 수 몇 개? 2n이 꼴 46개. 생식세포는요, 수정을 해가지고 체세포 만들 거기 때문에 반만 갖고 있단 말이야. n이 꼴 23개야. 알겠지? 자, 그게 차이다. 그러니까
체세포 염색체 수의 절반만 가지고 있어야 되기 때문에 분열을 2번에 걸쳐서 한단 말이에요. 2번에 걸쳐서 해가지고 총 4개의 딸세포를 만든다. 자, 그런 얘기다. 그 생세포는요, 일단 복제가 일어납니다. 복제. 빵. 그리고 분열을 어떻게 한다고? 감수 1분열과 감수 2분열 2회에 걸쳐서 분열이 일어난다. 자, 다릅니다. 그지? 근데 그 중에서 감수 1분열은, 자, 요거 잘 외워야 돼. 감수 1분열은요, 상동 염색체가 분리가 되고, 이때 염색체 수가 반으로 줄어든다. 요거. 학생들이 많이 헷갈려 합니다. 감수 1분열이 상동 염색체가 분리가 되고 염색체 수가 절반이 된다. 그런 표현이야. 자, 봐봐. 간기에 원래 이제 염색사로 있었거든. 복제되기 전이야. 그지? 근데 간기에 복제가 뿅 이렇게 됐단 말이야. 됐지? 뿅 돼가지고 감수 1분열 때, 자, 이 2개의 염색체를 뭐라고 하게? 2개의 염색체? 모양과 크기가 같은 상동 염색체라고 한다고. 그지? 상동 염색체가 이렇게 붙어. 이게 1분열에서 붙어 있는 상태에서 이렇게 나누어지는 거야. 됐어? 상동 염색체가 1분열에서 붙었다가 이렇게 떨어진다. 즉 상동 염색체가 이제 분리가 된 거지. 그래서 염색체 수가 반으로 줄어든 거야. 자, 그 다음 감수 2분열 때 얘가 뿅 나눠지는 거야. 자, 뭐가 나눠진다고? 염색 분체가 나눠진다. 1분열에서 상동 염색체, 2분열에서 염색 분체, 이런 표현이야. 잘 기억을 해야 돼. 됐지? 자, 그래서 봐. 1분열에 전기 있지? 염색체가 나타났어. 염색체가 나타났는데 이때 상동 염색체가 결합을 합니다. 이 상동 염색체가 결합한 거를요, 이가 염색체라고 표현을 한다. 상동 접합한 거, 이가 염색체입니다. 상동 염색체는 이렇게 생겼잖아. 모양과 크기가 똑같은 2개의 염색체가 있는데, 그지? 얘가 접합을 했어요. 2개 이렇게 붙었어. 얘를 이가 염색체라고 한다고. 알겠지? 이가 염색체가 된 상태에서 방추사가 이렇게 붙는 거지. 이렇게 붙어가지고 이가 염색체가 중기에는 중앙에, 알지? 중기에는 중앙에, 후기에는 양극으로 끌려가는데 뭐가 분리가 돼? 상동 염색체가 분리가 된다. 됐지? 상동 염색체가 분리가 돼가지고 일단 핵막 나타나면서요, 2개로 나누어지는 거, 2개 딸세포가 일단 된다고. 이렇게 2개. 자, 2개 됐지? 2개 된 상태에서 다시 감수 2분열이 바로 시작이 되는 거야. 바로 시작이 됩니다. 바로 시작이 되는데, 감수 2분열 때는요, 염색 분체가 분리가 되고요, 이때 염색체 수는 변화가 없습니다. 자, 이거를 학생들이 이해를 못해. 반으로 나누어졌는데 왜 염색체 수가 줄어들지 않는다라고 표현할까? 자, 그거는요, 조금 이따가 설명을 하도록 하고, 봐. 전기에 복제해야 안 해. 2분열. 복제 안 합니다. 여기는요, 복제 없이 감수 2분열이 시작이 돼. 저 복제는 제일 처음에 한 번만 한다고. 한 번 복제하고 분열에 분열 이렇게 되는 거야. 됐어? 다시. 처음에 복제 뿅 했다가 분열에 분열. 됐지? 체세포 분열은
복제 한 번에 분열 한 번이고 감수 분열은 복제 한 번에 연속 분열 두 번이고 그렇죠? 그거를 잘 기억을 해야 돼. 여기에서 무조건 한 문제 틀린단 말이야. 이게 학생들이 개념이 없으면요 항상 묻는 건데도 틀려. 그지? 그래서 감수 2분열, 1분열하고 2분열 사이에는 복제가 없다. 중기에는 중앙의 배열 똑같고요. 후기에는 뭐가 분리가 돼? 염색 분체가 분리가 된다. 됐고요. 그래서 총 몇 개의 딸세포가 만들어져? 4개의 딸세포가 만들어지지. 4개의 딸세포가 만들어진다. 자. 됐죠? 그렇게 해서 결과적으로 딸세포는요, 모세포의 염색체 수가 절반으로 줄어든 딸세포가 4개가 만들어지는 거야. 자, 니들 염색체 수는 무슨 수로 한다대? 염색체 수는 동원체 수로 한다. 염색체 수는 동원체 수 기억을 해야 돼. 자, 염색체 수는 동원체 수, 그지? 동원체 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요거 잘 기억을 하고요. 감수분열 결과 생식세포가 만들어졌습니다. 생식세포가 감수분열 결과 생식세포가 만들어졌다. 자, 여기에서 우리가 체세포 분열하고 감수 분열을 살짝 우리가 한번 해보자. 자, 그래서 우리 여기 체세포 분열에 자 복제 한 번에 1회 분열 해가지고 1회 분열 해가지고 몇 개 딸세포를 만들었어요? 2개 딸세포를 만들었고요. 그지? 염색체 수는 봐봐. 염색체 수는 자 여기 딸세포 염색체 수는 N, 2N 상동이 있다 없다? 야 똑같은 거 있지? 똑같은 염색체가 있어. 그래서 얘도 2N이야. 얘도 2N이고 얘도 2N이야. 우리 상동, 모양과 크기가 똑같은 염색체가 있으면요 무조건 2N이라고 표현합니다. 여기 상동 염색체가 있어. 이런 표현이야. 얘도 얼마? 얘도 2N. 복제돼도 2N이야. 왜? 염색체 수는 동원체 수라 했기 때문에 여기 염색체 몇 개? 하나, 둘, 2개지. 또 복제했어. 염색체 수 몇 개? 하나, 둘. 동원체 2개잖아. 2개. 자, 그 다음에 딸세포. 염색체 몇 개? 하나, 둘. 2개라고요. 이해됐어? 자, 이렇게 돼 있고. 감수분열 잘 봐라. 감수분열. 자, 요거 감수분열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집중하기가 살짝 힘들다고 이게. 알겠지? 봐. 모세포는 체세포라고 했습니다. 야, 염색체 몇 개야? 하나, 둘, 2개지? 그래, 2개. 체세포입니다. 복제됐어. 복제되면요? 복제되면 뭐가 생긴다? 뿅! 염색 분체가 생겨. 됐지? 염색 분체가 생겨. 염색 분체가 생기면서 접합을 해. 무슨 염색체? 상동이 접합을 했어. 이가 염색체. 자, 기억을 해라. 상동이 접합을 했어. 무슨 염색체? 이가 염색체. 자, 그래서 상동 염색체가 이렇게 하나 하고 또 이렇게 하나 이렇게가 지금 접합이 되어 있다고. 야, 색깔을 굳이 다르게 한 거는 하나는 엄마 거 하나는 아빠 거라서 그런 거지 모양과 크기가 다른 염색체라는 표현이 아니야. 알겠지? 자, 이렇게 해서 여기 이가 염색체를 만들었어요. 이가 염색체.
그래서 1분열 중기야. 감수 1분열 중기. 자, 염색체 몇 개? 염색체 몇 개? 두 개? 두 개. 두 개, 두 개. 두 개. 하나, 둘. 동원체 수. 맞지? 동원체 수 두 개. 얘도 두 개. 2n. 얘도 두 개. 2n. 잘 봐라. 염색체 수. 그렇게 해가지고 방추사가 이렇게 뿅뿅 연결했어. 그러면 이렇게 나눠졌겠지. 그래서 왼쪽에는요 뭐가 같다? 예, 파란 거 같고요. 오른쪽에는요 빨간 거 같아요. 이렇게 됐지? 자, 감수 1분열이 끝났어. 감수 1분열은요 뭐가 분리가 됐어? 상동 염색체가 분리가 됐지? 상동 염색체가 분리가 되는데 이때 분리가 된 얘는 염색체 몇 개? 두 개. 한 개야, 두 개야? 한 개. 한 개. 아, 동원체 한 개. 여기 동원체 한 개. 어때? 염색체 한 개. 즉, 여기가 2n이었는데 밑에가 되면요, n이 되는 거야. n. 눈에 보이는 개수가 아니야, 이거는. 알겠지? 눈에 보이는 개수가 아니고요. 상동이 있으면 2n, 상동이 없으면 n이야. 무조건 그것만 보면 돼. 자, 그렇게 된 상태에서 다시 방추사가 다시 붙어 가지고 감수 2분열이 일어나는데 이때는 뭐가 분리가 된다? 염색 분체가 분리가 되는 거야. 자, 염색 분체가 분리가 돼서 자, 이렇게 됩니다. 하나. 지금 나는 한 쌍만 그리고 있어요. 23쌍 중에. 됐지? 요렇게 해서 4개의 딸세포가 만들어졌는데 요거는 염색체가 n이야, 2n이야? N. 그렇지. n. 야, 그러니까 있잖아. n 이꼴 염색체 몇 개겠노, 실제로? 사람의 염색체가 그렇지 2n 이꼴 46이지. 그러면 n은요 한 개만 그려놔도 23개라고 보면 돼. 그러면 얘는 지금 n 염색체 몇 개게? 얘도 똑같이 23개인 거야. 알겠나? 그러니까 여기에는 염색 분체가 있는 이런 염색체가 23개인 거고요. 밑에 거는요, 딸세포는요, 염색 분체가 없는 이런 염색체가 23개예요. 이런 표현이라고. 야, 이걸 잘 구분해야 돼. 이거를 구분 못하면요, 힘듭니다. 진짜 헷갈려. 그러니까 중등부에서는 이 개념을 진짜 잘 갖고 가줘야 된다고. 아까 고등부 살짝 봤지만 똑같은 내용 그대로 나오거든. 거기서 덧붙여서 나온단 말이야. 그러니까 지금 여기에서 정확하게 이해를 할 수 있도록 해줘야 된다. 자, 그래서 다시 갑니다. 자, 일단 학교 내신에서는요, 요거 비교하는 거 잘 나옵니다. 학교 내신 별표 체세포 분열은요 몇 회 분열? 1회 분열. 딸세포 몇 개? 2개. 이가 염색체 있어 없어? 없어. 염색체 수 변화한다 안 한다? 안 한다. 염색체 수가 변화 없다라고 하는 거는 누구하고 누구? 모세포하고 딸세포만 비교하는 거야. 자, 봐봐. 모세포, 얘가 모세포입니다. 모세포. 염색체 수 몇 개? 실제 개수라기보다는 2n개 이렇게 표현하면 돼. 상동이 있지? 중간에 그 다 빼고요. 딸세포. 요거 딸세포. 염색체 수 몇 개? 2n개. 맞지? 상동이 있다고. 요거 상동 염색체가. 모양과 크기가 똑같은 염색체. 상동 염색체. 그래서 분열 결과 생장이나 재생을 한다. 이런 표현이고요. 그 다음
감수 분열은 몇 회 분열, 연속 2회 분열. 왜 연속이라는 말을 썼지? 1분열하고 2분열 사이에 뭐가 없다? 복제기가 없다. 알겠지? 복제기가 없다. 그러니까 요거 얘는 복제 한 번 하고 한 번 분열하고, 얘는 복제 한 번 하고 1분열, 2분열 연속적으로 한다. 이런 표현입니다. 알겠지? 복제 한 번에 1분열 끝나고 바로 2분열. 그래서 딸세포 몇 개? 4개. 이가 염색체 있습니다. 그리고 염색체 수가요, 절반으로 줄어들었는데, 자, 학교 질문 많이 나옵니다. 염색체 수가 절반으로 줄어드는 시기는 1분열이다, 2분열이다. 2분열. 감수 1분열. 감수 1분열. 감수 1분열. 봐봐. 우리 여기서 이가 염색체 있지. 그리고 여기가 감수 1분열이고 여기가 감수 2분열이야. 맞지? 근데 여기 상동 있잖아. 상동이 있으니 2n. 근데 여기는 상동이 없어요. 인마의 상동 염색체는 누군가 아니까 얘가 상동 염색체거든. 모양과 크기가 똑같은 염색체란 말이야. 그지? 그런데 이게 다른 세포에 들어갔기 때문에 이 세포 안에는요, 상동이 없어요. N. 그 다음, 다시 염색 분체가 분리가 되면요, 그지? 또 인마의 상동은 여기 다른 세포에 존재하기 때문에, 그지? 여기에도 N 이 말이야. 알겠지? 여기 학생들 내가 이렇게 막 설명을 했는데 나중에 와가지고 선생님 여기 두 개가 한 개로 나누어졌는데 왜 염색체 수가 똑같아요? 라고 표현한단 말이야. 자꾸 우리 염색체 수는 무슨 수라고 했어? 동원체 수. 야, 인마의 개수를 세면 되는 거야. 인마의 개수. 인마도 한 개, 인마도 한 개, 이런 이야기야. 알겠어? 염색체 수는요, 동원체 수. 그러니까 이거를 자꾸 까먹는 학생들은 뭐냐니까, 우리가 과학에서 배우는 기본적인 정의라는 게 있잖아. 그지? 그 정의를 말 그대로, 정의는 그냥 있는 그대로 알고 있어야 되는데 자꾸 자기 중심적으로 바꾸려고 한다고. 자기 기준에 맞춰서 이해를 하려고 한다고. 그러면 안 돼. 실제 있는 정의에 자기 개념을 거기에 맞춰야 되는 거야. 그렇지? 정의를 자꾸 바꾸니까 헷갈리는 거야. 그치? 정의는 자, 이렇게 우리가 동원체 수를 염색체 개수라고 표현합니다. 자, 그럼 여기 봐봐. 따다당. 요것도 별표. 별표 안 하면 틀리더라, 학생들. 자, 여기에 체세포 있습니다. 됐지? 체세포. 자, 얘를 색상으로 한번 나타내보자. N, 2N. 2N. 그렇지. 상동이 있으니까 2N. 염색체 수 몇 개? 아니, 있는 그대로 여기. 이 그림에서. 사람은 뭐 한 6개지만 얘는 몇 개? 6개. 1, 2, 3, 4, 5, 6. 됐어? 6개. 어이? 6개. 야, 체세포. 시험 문제 뭐가 나오는 줄 아나? 야, 이 체세포가 있는데요. 이 체세포에서 감수분열에서 만들어진 생식세포의 염색체 꼬라지가 어떤 거게? 그리시어도 나옵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돼? 2개 중에서 한 개씩만 딱 빼가지고 요렇게 그리면 돼. 자, 쌍으로 돼 있는 거를 없애면 된다고. 쌍으로 돼 있으니까 2n. 자, 생식세포는 n이야, 2n이야? n. 몇 개야? 3개, 이런 거야. 자, 그릴 수 있겠어? 쌍으로 된 거를 2개 중에 한 개씩만 딱 뽑아서 요거 뽑고 요거 뽑아가지고 생식세포 만들면 된다고. 자, 한 가지 더 해볼게. 체세포의 염색체 꼬라지가요, 요렇게 돼 있습니다.
됐지? 근데 얘는 왜 꼬라지가 틀려? 왜 틀리게? 이게 무슨 염색체? 이게 성염색체야. 우리 상염색체, 성염색체 있잖아. 1번부터 22번까지 사람 거로 따지면 1번부터 22번까지 번호 붙어 있는 거는요. 남녀 똑같습니다. 상염색체. 상사리상상상상상 우리가 앞에서 요거 했지? 상 1번부터 22번까지 여기 번호 붙어 있는 거 있잖아. 상 남자 여자 똑같습니다. 상 남자 여자 똑같다고. 제일 끝에 있는 거 한 쌍의 염색체. 얘를 무슨 염색체? 성염색체라고 하는 거야. 성염색체. 그런데 여자 거는 성염색체도 모양과 크기가 똑같아서 XX라고 표현하지. 남자는 XY. 다시 이야기하면 성염색체가 꼬라지가 다르다는 얘기잖아. 그지? 저 크기가 하나는 크고 하나는 작다고요. 그러니까 상동이 막 있는데 그 중에서 모양과 크기가 쌍이 안 맞아. 그만은 성염색체야. 알겠어? 그리고 성염색체가 다르면 꼬라지가 다르면 그만은 수컷이라고. 이렇게 보면 돼. 수컷. 그러니까 다시 아까 그쪽으로 가가지고 봐봐. 이 그림에서 얘는 그러면 암컷 거야 수컷 거야? 어떤 동물인지는 모르겠지만 암수 어느 거야? 암. 그렇지. 모두 쌍이 있는데 모두 똑같잖아. 그럼 암컷일 거야. 무조건. 자, 그럼 내가 이거 그렸다. 이거. 그지? 2n 이꼴 6이지. 2n 이꼴 6인데 암이야 수야? 수. 자, 됐지? 여기에서 이 체세포인데요. 체세포가 감수분열에서 만들어진 생식세포의 염색체 꼬라지는 어떤 꼬라지가 될 수 있다. 둘 중에 한 개씩만 떼우면 되지. 한 개씩만 떼우면 되는데 여자 거는 한 종류밖에 없습니다. 근데 남자 거는 두 종류가 있겠지. 왜? 성염색체가 다르잖아. 그지? 성염색체가 다르기 때문에 요거 한 개 떼고요. 요거 한 개 떼고요. 요거 올 수도 있고 또는 요거 한 개 빼고 요거 한 개 빼고 요거 올 수도 있다. 이런 표현이잖아. 됐지? 자, 이런 식으로 그지? 딸세포, 생식세포는 수컷 거는요 두 가지 종류가 될 수 있다. 됐지? 왜? 성염색체가 꼬라지가 다르니까 X가 올 수도 있고 Y가 올 수도 있고 이런 표현이야. 됐습니까? 좋아. 요거를 잘 이해를 했는지 다시 문제를 한번 풀어봅니다. 그러면 탐구 A 세포 표면적과 부피 사이의 관계. 자, 우리가 앞에서 했습니다. 세포가 분열해야 되는 이유는요 세포의 생물이 자라는데 생장할 때 세포 크기가 증가하는 거 안 되고요. 세포 분열을 통해서 세포 수를 증가시키는 쪽으로 생장을 하는 이유가 뭐냐고. 뭐가 넓어야 좋다? 부피에 대한 표면적이 넓어야 좋다. 알겠지? 자, 그 이유는 표면적이 넓을수록 무조건 내가 복잡하게 부피분의 표면적 이런 표현을 원래 쓰는데 분자만 보면 된다고. 위에 거. 그래서 표면적이 넓을수록 뭐가 좋기 때문에 물질 교환이 원활하기 때문이다. 그지? 물질 교환이 원활하기 때문이다. 물질 교환을 하는데 유리하다 이렇게 해도 돼. 유리하다. 표면적이 넓을수록 좋다 이 말입니다. 알겠지?
부피에 대한 표면적의 비가 클수록 좋습니다. 예, 부피에 대한 표면적의 비가 클수록 좋습니다. 이런 표현이다. 알겠지? 표면적이 넓을수록 좋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도 다 시험 문제 다 잘 나오는 거. 선생님이 따로 설명을 해주는 것들은 주로 시험 문제 잘 출제가 되는 내용들이기 때문에 잘 기억을 해주면 돼. 알겠지? 자, 그래서 세포수를 증가시키는 쪽으로 간 겁니다. 그지? 그래서 봐봐. 세포수를 증가시킨다라고 하는 것은 잘게 쪼개질수록, 그지? 작은 우무조각 두 개가 큰 우무조각보다 요거 빼고 작은 우무조각 두 개가 식용색소에 물든 면적이 더 크다라는 이야기고, 잘게 쪼갤수록 표면적이 넓어져서, 그지? 식용색소에 넣어서 이제 만든 건데 어쨌든 면적이 더 크다. 그 다음 작은 우무조각 두 개가 큰 우무조각보다 이런 거는 해석하지 마. 헷갈리니까. 그지? 그래서 부피와 표면적이 모두 크다. 맞습니까? 야, 아니지. 자, 우리 요거잖아. 2cm, 2cm, 2cm 이렇게 돼 있는데 얘를 몇 개로 이걸로 해가지고, 그지? 요렇게 쪼개면, 이렇게 쪼개면 부피는 어차피 같을 거잖아. 맞지? 부피는 똑같을 거잖아. 부피는 똑같은데 요런 거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8개. 그지? 요런 것들 8개로 이렇게 이제 쪼개진단 말이야. 8개로 쪼개지면 부피는 동일하다. 그런데 표면적이 뭐 한다? 증가한다. 이런 표현이거든. 알겠지? 그러니까 얘는 2는 4, 4, 6, 24, 24인데, 그지? 얘는 1, 6자리가 8개 있어요. 6, 8, 48. 표면적이 2배가 되는 거야, 이게. 그치? 자, 그런 식입니다. 그래서, 둘 다 큰 거는 아니고요. 작은 우무조각이 큰 것보다는요, 부피면 표면적이 크다. 이게 맞는 말이라고. 이런 식으로. 표면적이 크다. 알겠지? 분자를 해석한다고. 그 다음, 요거 있지. 한 변의 길이. 자, 요거는 가나의 값을 구하시오. 부피는 111. 1분의. 맞지? 1제곱센티미터짜리 6개제 6대. 얘는 부피, 가로, 세로, 높이 8분의. 얘는 8분의 얼마야? 8분의 2는 4짜리가 6개 있어. 4, 6, 24. 한 몇 대 몇이야? 얘는 4가 되겠나? 3인. 알아이. 3. 그지? 자, 그래서 몇 대 몇? 2대 1. 이렇게. 맞지? 그러니까 표면적이 줄어들었잖아. 알겠지? 3, 8이 24구나. 아, 산수하기 힘들어. 자자. 그래서 봐봐. 세포가 커지면 표면적이 줄어들잖아. 그걸로 가면 돼. 알겠나? 세포가 커질 때 문제점을 부피에 대한 표면적의 비 및 물질 교환과 관련지어 서술하시오. 어떻게 돼 있어? 세포가 커지면, 자 봐봐. 세포가 문제를 웬만하면 거의 적어주라고. 그지? 세포가 커지면 부피에 대한 표면적의 비, 물질 교환, 얘를 써야 되니까, 그지? 부피에 대한 표면적이 의 비가, 표면적이 커진다, 작아진다? 작아진다. 그냥 표면적이 작아진다. 이것만 생각하면 돼. 알겠지? 그래서 표면적의 비가 작아져. 자, 물질 교환 쓰라 했기 때문에 물질 교환이 그지? 물질 교환이 어려워진다.
물질 교환이 원활하지 않다? 용어를 어떤 게 쓰면 좋아? 아, 물질 교환에 불리하다. 아, 그치. 여기 불리하다, 불리하다. 여기 나와 있는 용어를 쓰는 게 좋다. 그치. 불리하다. 불리해지기 때문이다. 자, 이런 식 이렇게 적어주면 됩니다. 그 다음 자, 그 다음요 체세포 분열 관찰 요거 학교에서 거의 수업할 겁니다. 요것도 전부 다 별표지. 아, 여기 초반에는요 할 게 굉장히 많습니다. 체세 야이 야 신호 없으면 이런 거 안 돼. 아니, 야, 여기. 선생님 그냥 수업하지 말라는 신을 계시는데 그냥 받아들이고 야, 지금 마음이 깝기는. 자, 이 체세포 분열 관찰. 체세포 분열 관찰. 자, 여기 제목만 일단 적습니다. 재료 준비. 그 다음 고정 해리 염색 분리 압착 관찰. 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고정해리 염색 분리 압착 관찰. 이게 이제 순서야. 순서인데 자, 일단 순서인데 여기서 그냥 시간이 약간 부족하니까 여기서 줄 치면서 가도록 하겠습니다. 재료는 자, 뭘 관찰한다고? 체세포 분열을 관찰하기 때문에 체세포 분열이 일어나는 장소를 선택하면 되겠지. 양파의 어린 뿌리 끝을 사용합니다. 이유는요, 뿌리 끝에서 체세포 분열이 활발한 생장점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적어줘야 돼. 알겠지? 체세포 분열이 활발한 생장점이 있기 때문에 적어주고요. 그 다음 고정이라고 하는 거는 세포 분열이 계속 진행되면 관찰하기 어려우니까 정지를 시키는 거라고 보면 돼. 세포 분열을 정지, 세포 분열 멈추고, 그지? 그런데 뭘 알아야 돼? 세포 분열을 정지시키는데 거기에서 에탄올 아세트산 3대1 용액을 썼다. 요거까지 알고 있어야 되는 거야. 그래서 양이 많아, 얘가. 알겠지? 에탄올 아세트산 3대1 용액을 써서 세포 분열을 정지시켰다. 살아있는 상태에 가깝게. 그 다음, 세포들이 막 겹쳐있기 때문에 잘 안 보인다고. 그래서 한 겹으로 펼 수 있어야 돼. 근데 식물 세포니까 세포벽으로 단단히 붙어 있거든. 그냥 눌러버리면 세포가 다 부서집니다. 그래서 세포벽을 일단 녹입니다. 해리 묽은 염산에 따뜻하게 해놓으면요, 그지? 조직을 연하게 분리할 수 있어. 조직을 연하게 세포벽을 살짝 녹인다 이래 보면 돼. 살짝 분리를 시킵니다. 부들부들하게 만들어 가지고 아세트산 카민 용액을 썼습니다. 염색을 한다. 식물이니까 아세트산 카민 용액으로 염색을 딱 합니다. 이때 핵하고 염색체가 이제 염색이 됩니다. 핵하고 염색체가 무슨 색으로? 붉은색으로. 붉은색, 빨간색으로 염색이 돼. 그 다음 얘 이제 염색까지 됐으니까 진짜로 한 겹으로 쫙 펴주면 되겠지. 그래서 해붙임으로 찍고 그 다음에 연필로 고무로 가볍게 두드린다. 이게 있잖아, 그지? 해붙임으로 찍고 분리, 여기 그 다음에 있네. 두드린 다음에 여기 누른다 있지. 누른다. 지그시 눌러. 이게 압착이야. 압착. 원래 분리하고 압착하고 구분을 하거든.
학교 교과서에서 분리를 합니다. 그래서 분리 해부치를 찍고 그다음 누른다. 얘하고 얘를 같이 이제 보는 경우도 있습니다. 얘하고 얘. 이거를 압착이라고 본다고. 압착이라고. 알겠지? 압착. 그다음에 뭐 한다? 관찰한다. 어디 갔어? 관찰. 관찰은 현미경으로 관찰하면 됩니다. 이렇게. 알겠지? 그래서 압착하고 관찰. 그지? 분리하고 압착하는 거는요. 세포를 한 겹으로 편다. 세포를 한 겹으로 펼친다. 그런 개념이야. 안 겹쳐지게 한 겹으로 펴니다. 그랬을 때 한 개만 하고 마칠게. 자 봐봐. 요렇게 해서 이제 관찰을 했어. 핵 염색체만 관찰이 되겠지. 관찰이 되는데 여기서 가장 많이 관찰되는 거는 어느 거게? 가장 많이 관찰. 관찰이 되는 거는요. 간기 되겠습니다. 간기. 이유는요. 세포 주기가 가장 길기 때문이야. 세포 주기가 가장 길. 그러면 가장 적게 관찰이 되는 건 뭐게? 중기. 가장 적게 관찰이 되는 거는 중기. 이유는요, 세포 주기가 가장 짧기 때문에. 됐지? 자, 요렇게 봐주면 됩니다. 그렇지? 요렇게까지 하고, 나머지 뒤쪽에 문제를 남은 거 다 풀어온다. 알겠지?